이 작품은 유하라는 시인의 빠삐용 영화사회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인데요. 일단 이 시의 제재는요, 영화 빠삐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연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뭔지 조금 더 얘기를 해줘야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에는요, 주인공인 빠삐용과 드가라는 인물이 나와요. 자, 근데 이 빠삐용과 드가는 감옥에 gat혀 있는데요. 빠삐용은 자유를 찾아서 감옥 밖으로 탈출해서 바닷속으로 몸을 던지는 인물이고요. 드가는 감옥에 남아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두 인물과 이 영화를 가지고 이 시인이 시를 이제 좀 풀어낸 거죠. 자,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아침 TV에 난데없는 표범 한 마리 물난리에 북새통을 틈타 서울대공원을 탈출했단다. 자, 여러분, 서울대공원을 탈출했단다. 이런 게 약간 간접화법이죠. 그랬단다. 그렇다고 하더라. 이런 느낌입니다. 자, TV 속의 내용을 지금 전달을 하는 거죠. 수재가 겹쳤다고 했지만, 자, 여러분, 수재는요, 이제 물난리를 말하는 거예요. 물로 인한 재앙. 이 뒤에 있는 수재는요, 동물로 인한 재난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에 의한 재앙, 그쵸? 난리라고 하면 되겠죠? 일순 마주친 우리 속 세 마리의 표범의 우울한 눈빛이 서늘하게 내 가슴 깊이 박혀버렸다. 자, 여러분, 한 마리는 지금 이 우리를 탈출해서 나갔는데요. 나머지의 이제 표범들은 그 동물원 우리 속에 갇혀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들의 우울한 눈빛이 내 가슴에 박혀버렸대요. 즉, 자유를 잃은 표범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금 이 화자는 느끼게 된 거죠. 한순간 바람 같은 자유가, 이런 바람 같은 지규법이죠. 무엇이길래 잡히고 또 잡혀도 파도의 아가리에 몸을 던진 빠삐용처럼. 자, 여러분, 이 처럼은 지규법 이꼴 비유적 표현인데요. 지금 보조관념은 빠삐용이지만 원관념은 뭐다? 그렇지. 표범 한 마리겠죠. 우리를 탈출한 표범 한 마리를 말하는 거죠. 걔가 마치 영화 속 빠삐용처럼 자유를 찾아 나갔다는 거죠. 총알 빗받칠 폐허의 산속을 택했을까? 자, 여러분, 이 총알이 빗발치는 것은요, 이제 표범 한 마리를 잡으려고 막 총질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평온한 동물원 우리 속 그냥 남은 세 명의 드가. 자, 여러분, 이 세 명의 드가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쵸? 아직 그 동물원에 갇혀 있는 세 마리의 표범을 말하는 거죠. 얘네들은 자유를 택하지 않은 세 마리인 거죠. 그러나 난 그들을 욕하지 못한다. 빠삐용, 난 여기서 감자나 심으면 살래 라고 드가의 말을 인용을 하는 거죠. 영화 속에 드가는 이렇게 말을 하고 감옥을 선택을 한 거죠. 드가 같은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든 동물원 같은 공간이 아닐까? 자, 여러분, 이 동물원 같은 공간은 이제 자유는 없는 공간이죠. 자유는 없지만 그냥 안주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인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안주의 공간이라고 해볼까요? 친근감 넘치는 검은 뿔테 안경의 드가를 생각하는데 저녁 TV 뉴스 화면에 사살당한 표범의 시체가 보였다. 거봐, 결국 죽잖아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여러분, 이 표범은요, 자유를 갈망했으나 결국 죽어서 발견된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자유를 찾아 나가는 게 옳지 않았다라고 뭔가 이 자기 합리화의 말을 하는 거죠. 거봐, 자유를 선택하면은 그냥 죽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TV 우리 안에 갇혀있는 내가 드가? 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화자는요, 스스로를 성찰을 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드가의 삶과 똑같은 거 아닐까? 한마디로 우리는 자유를 원하지만 그 자유를 쫓지는 못하고 그냥 이 우리 안에서 자유를 통제당하며 살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지금 성찰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을 지금 의문형으로 표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즉 한마디로 지금 이 사람은 TV의 이 우리라는 게 사실 여러분 이거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TV의 우리가 결국 동물원의 우리와 유사하게 느껴지고 이것들은 자유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그 TV 속에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TV 보다 보면 가끔 화면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비치잖아요. 그렇죠? 뭔지 알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텔레비전에 의해서 사고를 지배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성찰이 지금 담겨 있는 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서 출발한 어떤 인식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지금 담겨 있는 시고요. 생각보다 이 시가 재밌게 좀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사실 되게 흥미롭게 읽어볼 수 있는 시인데 그 내용을 좀 보자고 하면은 사실상 굉장히 심오하고 철학적인 느낌이 있어서 읽고 나면은 뭔가 약간 좀 마음 한켠이 살짝 어두워지는 그런 느낌의 현대시다라는 거를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 시는 어떤 자유를 포기한 채 살고 있는 현대인에 대한 성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비판적이고 성찰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시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도 좀 재밌게 읽을 수 있고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대조적인 시어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영화 속의 주인공들인 빠삐용과 드가의 삶이 대조되고요. 도망친 표범 한 마리와 표범 세 마리, 도망친 표범 한 마리와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나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연관되는 작품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에서도 새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가는데 결국 화자는 영화관에 주저앉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